자, 22년 11월 9 이 모의고사. 일단은 이게 기술 지문인데, 기술 지문은 일반적으로 과정이 있잖아, 과정. 근데 그 과정이 있으니까, 요 순서 절차 좀 잘 잡아야 되고, 각 단계별로 이제 뭐 특정 대상이나, 특징들이 있어. 그 과정별로 특징이나 대상, 이런 거 좀 잘 잡아줘. 이건 가장 기본이야. 기술 지문의 기본. 과정에서 특징 대상 잡는 거. 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오염된 물을 사용 목적에 맞게 정화하는 정수 처리 기술에서 여기까지 일단 정수 처리 기술이라고 나오지? 물을 정화하는 기술이네. 자, 여기에서 침전 과정이라고 했지. 단계 절차가 있다고. 자, 침전 과정은 침전이란 말 알고 있지. 가라앉는 거. 자, 침전 과정은 부유하는 오염 물질을 부유하다 떠다닌다는 뜻이야. 자, 떠다니는 오염 물질을 가라앉혀 물의 탁도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단 뭐 탁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탁도지. 탁도. 탁한 정도라는 뜻이야. 탁한 정도. 왜? 정수할 거니까. 물을 깨끗하게 정화할 거니까 가라앉히는 걸 목적으로 한대. 자, 부유물이 물보다 비중이 큰 경우라고 해서 일단 특정 경우가 나와 있는데 부유물, 떠다니는 물질이 물보다 비중이 크대. 무겁다는 얘기지. 이러면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 없이 중력만으로 가라앉힐 수 있다. 다시 중력만으로. 뭐뭐만이라면 좀 신경 쓰라고 했어. 중력만. 특이한 거지. 중력만으로 가라앉힐 수 있는데 이를 보통 침전 방식이란다. 보통 침전 방식 동그라미 치고 그냥 보통의 침전 방식인 거지. 그냥 중력만으로 그냥 쭉 가라앉는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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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우니까 비중이 크니까. 무엇이? 부유물이 비중이 크면은 그냥 알아서 가라앉는다는 얘기야. 이건 보통 침전 방식. 하지만 중력만으로 침전시키기 어려운 콜로이드 입자와 같은 물질들은 뭐 콜로이드 입자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밑줄 좀 가보고 밑줄 자 가보고 얘가 뭔데? 콜로이드 입자가 뭔데? 몰라, 그렇지? 근데 꾸며주는 말이 있잖아. 뭐라고 꾸며주고 있어? 중력만으로 침전시키기 어려운 물질이야. 이건 콜로이드 입자와 같은 물질이고, 자 이런 물질들은 화학 양품을 이용하여 입자들을 응집시켜 가라앉히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다시 화학약품 썼어. 화학약품 썼어. 이 입자들이 무슨 입자야? 이 입자는 콜로이드 입자가 되겠지, 그치? 이 콜로이드 입자들을 응집시켜 모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가라앉히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를 약품 침전 방식이라 한다. 약품 침전 방식 동그라미 치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앞에서 좀 끊어주고 둘의 차이점 다시 한번 볼까? 보통 침전 방식은 어때? 무거워. 그래서 중력만으로 그냥 가라앉는 거야. 그런데 약품 침전 방식은 중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중력 쓰여 안 쓰여? 쓰인다는 얘기지, 그치? 중력도 쓰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무엇도 쓰겠다? 화학 약품도 쓰겠다. 그래서 이름이 뭐야? 약품 침전 방식이 되는 거지. 중력뿐만 아니라 화학 약품도 쓰니까 약품 침전 방식. 자, 됐으면 내려옵시다. 자, 일반적으로 미세한 입자들은 입자 간의 거리가 일정한 거리 이하로 좁혀지면 서로 끌어당기는 반대를 발스 힘의 영향을 받아 응집하게 된다. 다시 일반적 대부분이란 뜻이 대부분의 미세한 입자 아주 작은 애들이 있으면 거리가 좁혀졌어. 그럼 서로를 끌어당기게 된대. 우리 이런 서로 당기는 힘 뭐라고 해? 인력이라고 하지. 인력. 그럼 반대를 발스 힘의 영향을 받아 응집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반대를 발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반대를 발스 본다고 전혀 도움이 안 돼. 이 힘은 무슨 힘이다? 응집하게 하는 힘이다. 요거 잡아두는 게 중요하지. 반대를 발스 힘은 서로 모이게 하는 힘이다. 응집하게 하는 힘이다. 요 보고. 하지만 물속에서 부유하는 미세한 콜로이드 입자들은 하지만 앞에서 좀 끊어주고 하지만 물속에서 부유한 미세한 콜로이드 입자라고 했지. 콜로이드 입자는 미세한 친구지. 자, 얘들은 수산화 이온과의 결합 등으로 인해 음전하를 띠고 있다. 다시 콜로이드 입자 있어. 요 입자들 있어. 원래는 뭐 해야 돼, 얘들? 모여야 돼. 응집해야 돼. 근데 누구랑 결합했대? 수산화 이온과 결합을 했대. 그래서 이 친구가 이게 무슨 전하를 띈다고? 음전하를 띈다고. 둘이 결합을 해가지고 음전하를 띠고 있어. 그래서 서로를 밀어내는
전기적 반발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우리 지금 힘이 두 가지 나오고 있다. 반데르발스 힘, 그 다음에 전기적 반발력. 반발력도 력이니까 무슨 력? 힘력이지. 전기적으로 반발하는 힘에 영향을 받고 있대.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 이하로 입자들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 왜? 무슨 전하야? 음전하였지. 음전하, 그렇지? 아까 수산화 이온 등과의 결합을 통해서 음전하를 띠고 있었어. 그래서 좁혀지지가 않는다. 그 결과 콜로이드 입자들은 물속에서 균일하게 분산되어 안전성을 가지고 부여하게 된다. 다시 반데르발스 힘은 뭐 하겠어? 응집하게 하는 힘이지. 전기적 반발력은 이거 보니까 분산된 힘이네, 그렇지? 분산된 힘이다. 잡았으면 계속 읽어나왔는데 분산되어 안전성을 가지고 부여한대. 그럼 분산된다는 말, 그 다음에 안정성이라는 말, 요거 같은 개념이 되겠네. 인정? 그치? 분산됐어. 안정적이야. 같은 말이 되는 거지. 그리고 떠다니게 된다. 이런 입자의 안정성은 분산되어 있으니까 안정성은 이런 분산은 물의 탁도를 높이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요게 됐지? 반데르발스 힘 영향받았어? 모였어. 그럼 가라앉겠네. 전기적 반발력 받아 분산돼 안정적이야. 떠다니겠네. 탁도가 높아졌어. 오케이. 자, 그럼 문제는 이게 전기적 반발력은 이거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음전하로 인한 전기적 반발력. 즉, 음전하로 인한 전기적 반발력. 요거 해결해 봐야겠어. 자, 내려가 보자. 약품 침전 방식에서는 우리 지금 약품 침전 방식 얘기하고 있지? 자, 이 방식에서는 응집제를 주입하여 전기적 중화작용과 각유작용을 통해 콜로이드 입자의 영향으로 발생한 물의 탁도를 낮추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시 응집제 넣었어. 그치? 응집제 넣었어. 다음에 전기적 깜짝이야. 응집제 넣었어. 있고요. 응집제 넣었어. 다음에 전기적 중화작용과 그다음에 가교작용. 가교라고 했으니까 달인가 봐. 가짜 달인가? 자, 이런 역할을 작용을 통해 콜로이드 입자의 영향으로 발생한 탁도를 낮추는 과정이 있대. 지금 과정이란 말 들어왔지? 그럼 이거 순차적으로 한다는 얘기네, 그렇지? 첫 번째 응집제 집어넣어. 두 번째 전기적 중화작용 일어나. 세 번째 가교작용 일어나. 그래서 탁도가 낮아진다. 맞지? 과정이란 말 있잖아. 과정. 그렇지? 과정이니까 순서 절차가 있어. 약 집어넣고 응집하는 약재 집어넣고 전기로 중화가 되고. 왜 중화시켜야 돼? 왜 중화시켜야 돼? 아까 전에 콜로이드 입자가 무슨 전하를 띠게 된다고 그랬어? 음전하를 띠게 된다고 했으니까 중화작용 거치고 그다음에 가교작용. 요건 좀 모르겠다. 계속 읽어보자. 자, 이때 사용된 응집제는 보편적으로 알루미늄 염, 철염 등의 양이온계 응집제로 다시 왜 양이온을 써야 돼? 왜 양이온을 써야 돼? 아까 전에 봤을 때 콜로이드 입자들이 수산화 이온과 결합을 해서 이 덩어리가 만들어져서 음전하를 띠고 있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양이온계 응집제 써야겠네, 그렇지? 그럼 양이온계 입자 쓰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쓰는 거야? 그렇지. 바로 두 번째 있던 전기적 중화작용을 위해서 쓰는 거지, 그렇지? 얘는 전기적 중화작용을 하기 위해서 요거 일으키려고. 그래서 양이온계 응집제를 쓰겠네. 자, 그리고 이들은 물과 화학 반응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을 형성하게 된다. 자, 내려보자. 우선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순서 나오는 거야. 자, 우선 먼저 전기적 중화작용에서는 그래서 응집제 넣었지 첫 번째 단계. 다음에 전기적 중화작용 얘기하고 있어. 이게 두 번째 단계야. 그렇고요. 자, 전기적 중화작용에서는 두 번째 단계라고 그랬다. 자, 탁도가 높은 물에 주입된 응집제는 벌써 넣었지, 그치? 응집제가 물과 화학 반응을 거쳐 양전하의 금속 화합물을 형성한대. 다시, 응집제랑 물이 결합됐지?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다고?
금속 화합물을 만들었다고. 그치? 아, 요거 바로 보고 머릿속으로 정리되면 좋은데, 안 되면 옆에 좀 간략하게 정리 좀 하자. 옆에 정리 좀 하자. 자, 첫 번째 단계 뭐 넣었어? 응집제 넣었어. 다음 두 번째, 응집제 넣으면 응집제가 어떻게 돼? 응집제가 물이랑 결합을 해. 물과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친구 이름 뭐라고? 금속 화합물이라고. 왜 금속 화합물이야? 뭐 아까 전에 보니까 여기 뭐 알루미늄, 철 요런 거 넣었잖아. 그렇지? 이런 알루미늄염이랑 철염을 넣었으니까 금속이겠네. 자, 그래서 먼저 금속 화합물을 형성하고 이 화합물이 음전하를 띤 콜로이드 입자와 결합을 하면 콜로이드 입자 간 전기적 반발력이 감소하게 된다. 오, 다음 3단계. 누구랑 누가 결합한다고? 이 화합물, 금속 화합물이 콜로이드 입자와 결합을 해. 그러면은 반발력이 감소가 되는 거지. 얘 둘이 결합을 해. 세 번째 단계. 금속 화합물과 물과 그 다음에 콜로이드 입자가 결합한다는 얘기지. 금속 화합물은 아까 전에 양이온을 띠고 있었을 테고 콜로이드 입자는 아까 음이온을 띠고 있었지. 그렇지? 그래서 입자 간의 반발력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야. 얘네 둘이 결합했어. 자, 그 결과 콜로이드 입자들의 불안정화. 우리 아까 봤지? 안정화는 뭐였어? 안정화는 안정화되면 애들끼리 어떻게 되는 거였어? 흩어지는 거였지. 분산되는 거였지. 그치? 다시. 여기 보자. 분산된다. 안정성을 띈다. 같은 말이었잖아. 그치? 근데 안정화가 분산이라면, 이게 분산이었다면, 그럼 다시 불안정화가 된대. 그러면 분산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응집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응집의 조건이 만들어진 거야. 응집. 자, 불안정하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지. 자, 그래서 응집될 것이고, 물 분자 운동이나 물의 흐름에 의해 움직이다가 반데르발스 힘이 작용할 정도로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 반데르발스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지. 이 친구 뭐 하는 힘이었어? 응집시키는 힘이었지. 응집시키는 힘이 작용할 정도로 가까워지게 되면 서로 응집이 됐고, 그래서 침전이 가능한 작은 플록을 형성하게 된다. 자, 다시 우리 지금 단계별로 보고 있지? 자, 네 번째 단계야. 네 번째 단계. 자, 반데르발스 힘, 응집력이 작용을 했어. 그러면 무엇을 형성한다? 작은 플록을 형성하게 된다. 해서 다음에 네 번째, 작은 플록이 형성돼. 어느 정도로 침전이 가능한 작은 플록. 이러한 전기적 중화작용은 응집제 주입 후 극히 단시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콜로이드 입자와 금속 화합물이 빠르게 결합하여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콜로이드 입자와 금속 화합물이지 콜로이드 입자와 금속 화합물 얘네들이 빠르게 결합을 해야 된대. 그렇기 위해서 물을 빠르게 젓는 급속 교반을 해야 된다. 급속 교반이라는 단어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자. 급속 교반. 급속하게 전다는 얘기지. 교반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겠지만 앞에 보면은 물을 빠르게 젓는다라고 나와 있잖아. 여기 물을 빠르게 젓는 수식어지. 수식어는 수식어는 수식을 받는 말에 다시 수식어는 수식을 받는 말에 특징이나 개념을 나타내. 특징이나 개념을 나타내. 즉 급속 교반은 물을 빠르게 젓는 행위란 얘기야. 자, 여기까지 됐다. 여기까지 전기 중화작용 얘기였지.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어디부터니? 여기부터 여기까지 2, 3, 4번이었네. 여기가 이제 전기적 중화작용 얘기였어. 기니까 중화작용만 적자. 자, 이때는 빨리 전다고 천천히 전다고 빠르게 전다고. 얘는 급속하게 해야 돼. 얘는 급속하게. 급속 교반을 해야 된다. 자, 됐으면 내려가자. 자, 다음으로라는 담화 표지가 있지. 다음 단계야. 가교작용 내무치고 이게 마지막 3단계였지.
자, 가교작용에서는 전기적 중화작용에서 형성된 작은 플록을 더 크게 만든대. 자, 그럼 전기적 중화작용은 뭐 하는 친구였어? 얘는 작은 플록을 만드는 과정이었지. 얘는 침전이 가능한 작은 플록을 형성하는 단계였다면, 가교작용은 뭐 하는 단계야? 큰 플록을 만드는 단계네. 큰 플록을 만드는 단계다. 자, 계속 읽어보자. 자, 침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플록의 크기가 더 커져야 하는데, 그치? 침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놈과 큰 놈 중에서 더 큰 놈이 더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지. 침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플록의 크기가 더 커져야 하는데, 반데르 발스 힘 뭐였어? 응집하는 힘이었지. 응집하는 힘만으로는 플록의 크기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모이긴 모이더라도 아주 크게 모이진 않는가 봐. 자, 응집제의 주입으로 형성된 화합물 중, 다시 응집제의 주입, 응집제 집어넣었지? 그래서 형성된 화합물들, 위에 화합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나 봐. 그 중에서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은 플록과 플록을 연결하는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다시. 자, 여기 새로운 친구 하나 나왔지? 고분자 화합물이 나왔어.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이야. 다시 단어의 의미 항상 신경 써서 오라 했어. 고분자 화합물이자 고분자 화합물. 아마 분자 덩어리가 큰 것 같아. 고분자 화합물은 플록과 플록을 연결하는 일종의 무슨 역할을 한다? 가교 역할을 한다. 플록과 플록을 연결하면 뭐가 되겠어? 다시 플록과 플록을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야? 큰 플록이 만들어지겠지.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 고분자 화합물이 한다고. 그럼 얘 신경 써야 되는 거지? 얘가 가교작용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고분자 화합물은 가교작용이다. 고분자 화합물은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오케이. 자, 이런 작용을 통해 연결된 여러 플록들은 연결돼 있지. 큰 플록이지. 연결된 여러 플록, 큰 플록이야. 큰 플록들은 하나의 큰 플록이 되어 중력의 영향을 받아 빠르게 침전한다. 가라앉으려면 중력 영향 필요하지. 여기서 중력 영향을 받는 거야.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 자, 이러한 가교 과정에서는 침전에 용이하다. 이 정도의 단어 알아둬야지. 용이하다, 쉽다 이런 뜻이지. 침전하기가 쉬운. 큰 플록을 만들기 위해 플록이 다른 플록과 연결될 때 접촉 시간을 늘려주고, 다시 플록과 또 다른 플록이 연결될 접촉 시간을 늘려줘야 돼. 오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오래 붙어 있어야 돼. 다음에 연결이 깨지지 않도록 물을 천천히 저어 주어야 한다. 이를 완속 규반이라 한다. 완속 규반도 동그라미 쳐보자. 완속 규반. 얘는 어떻게 전다고? 물을 천천히 저어준다고. 이게 바로 완속 규반이라고. 천천히 졌는데. 자, 그럼 되었으면 다시 우리 단계 정리하던 거 다시 들어올게. 자, 그냥 작은 플록 형성됐었잖아. 그 다음 단계네. 5단계. 이때 어떻게 되는 거야?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 있지. 그치? 고분자 화합물 있어. 근데 요 놈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 플록이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 가교작용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하는 역할은 누가? 고분자 화합물이 한대. 이 하는데 이때는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천천히 져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완속으로. 우리 완급을 조절한다 이런 말 들어봤지? 완급. 완은 천천히, 급은 급하게. 완급. 여기선 천천히 져야 돼. 왜? 오래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붙은 거 안 떨어져야 되니까 천천히 젓는 거야. 자, 됐으면 넘어가자. 자, 한 편 이러는데 우리 한 편 나오면 있던 거 나오면 좀 신경 좀 써야 돼. 한 편 나오면 항상 특이한 놈이 있어. 자, 한 편.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탁도가 낮아진 물에, 이제 다 가라앉은 것 같은데, 낮아진 물에 전기적 중화작용과 가교작용에서 반응하지 못한 응집제가 많이 남아있게 되면, 응집제를 너무 많이 넣었나 봐. 응집제가 남아있나 봐. 이러면 전기적으로 중화되었던 콜로이드 입자들이 오히려 양전하를 띠게 된다. 다시
우리 응집제 요거 어떤 전화를 떴어? 이거 양전화를 띄고 있었잖아. 근데 요 놈이 콜로이드 입자에 영향을 줘서 오히려 양전을 띄고 있어. 콜로이드 입자들이 오히려 양전을 띄고 있어. 누구 때문에? 응집제 때문에. 자, 이를 전하 역전 형상이라고 한다. 다시 전하 역전 형상. 자, 요거 일단 동그라미 쳐보고 전하가 역전된 형상이다라고 했는데 전하가 뒤집혔다는 얘기지. 원래는 콜로이드 입자가 무슨 전하였어? 음전하였지. 근데 요 놈이 뭘로 바뀌었어? 양전하로 바뀌었네. 그래서 전하가 역전된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도대체 뭐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콜로이드 입자들이 재안정화되면서 다시 안정화됐어. 그렇지? 다시 안정화가 됐는데 우리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는 얘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응집되는 거야, 분산되는 거야? 생각났지? 안정화되면은 분산된다 그랬지. 그치? 다시 분산이 되면서 물의 탁도는 다시 높아진다. 젠장. 응집제까지 썼는데 다시 탁해지고 있어. 이 상태에서 여분의 응집제는 물과 화학 반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침전성 금속 화합물을 형성하게 된대. 다시 응집제가 물과 화학 반응을 통해서 침전성 금속 화합물을 형성하게 되고. 자, 결합하는 대상들 잘 봐야 돼. 응집제가 물과 화학 반응이 왔어. 그리고 이름이 침전성 금속 화합물이야. 침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얘기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침전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리고 이 화합물은 마치 그물망처럼 콜로이드 입자를 흡착하면서 가라앉히는데. 다시 응집제가 물과 모인 게 있어. 그게 침전성 금속 화합물이야. 근데 얘가 그물처럼 떨어진다는 얘기지. 쭉 떨어지면서 콜로이드 입자들을 붙이면서 내려가는 거야. 그걸 뭐라 하겠다? 채걸음 현상이라 하겠다. 자, 마지막 이 네 개. 채걸음 현상. 요거 네모 쳐놓자.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정리하던 거 몇 번까지 했었지? 5번까지 했구나. 6번. 오, 6번 단락인데 6번이야. 옆에다 바로 정리하자. 6번 단계야. 6번 단계. 뭐가 많이 남아있을 때 응집제가 많을 경우야. 다량의 응집제가 있으면 요놈과 누가 결합을 한다고? 물이 결합을 한다고. 요 둘이 결합하는 거 이름이 뭐라고? 음, 침전성 금속 화합물이라고. 물인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콜로이드 입자 끌고 내려가는 거지. 끌고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된 현상을 채걸음 현상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됐지? 자, 다시 응집제가 너무 많이 있으면은 다시 탁해진대. 전하 역전 현상에서 물이 다시 탁해지는 거야. 여기다 바로 정리할까? 다량의 응집제가 있어. 요거 있으면은 전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요게 나타나면 탁해져. 재안정화가 나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랑 결합을 해서 침전성 금속 화합물이 되면서 다시 가라앉게 되더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응집제를 넣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가라앉다가 다시 떠올랐다가 또다시 가라앉을 수 있다는 얘기네. 자, 정리되었으면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7번. 실제 문제 번호는 22번이었고, 자, 들어보자. 적절하지 않은 건. 자, 급속 교반이네. 빠르게 젖는 거 있죠. 언제 빨리 젖었어? 초기에. 그치, 초기에. 중화작용할 때. 전기적 중화작용할 때 급속으로 교반했는데, 급속 교반은 콜로이드 입자와 금속 화합물의 결합을 촉진한다. 그렇지, 빨리 저어주면서 촉진이 되는 거지. 정확하다. 요거 전기적 중화작용에 대한 얘기지. 다음 2번. 약품 침전 방식은 콜로이드 입자의 응집을 위해 화학약품을 이용한다. 그렇지. 화학약품을 이용했으니까 이름도
약품 침전 방식이었어. 그렇지? 동그라미. 다음 3번. 부유물의 비중이 물보다 큰 경우. 다시 부유물의 비중이 크대, 무겁대. 그러면 중력만으로 부유물을 침전시킬 수가 있겠지. 그치? 있다. 어이구, 쏘리. 침전시킬 수 있다. 동그라미. 중력만으로 충분한 거잖아. 그치? 만 이런 거 나오면 신경 쓰라는 이유가 이런 거 나오면 출제가 잘 돼. 그래서 독특한 경우니까 신경 쓰라고. 다음 4번. 물을 빠르게 저어 플로끼리 접촉할 시간을 늘리면 체거름 현상이 나타난다. 다시 한번 보자. 우리 플로끼리 접촉할 시간을 늘려주려면 빨리 저어야 돼? 천천히 저어야 돼? 천천히 저어야 되지. 빠르게 저으면 안 돼. 그리고 체거름 현상이 나타난다는데 체거름 현상도 이거 언제 나타나는 거야? 이건 나중에 나타나는 거야. 가장 최종 단계였지. 다시. 여기 마지막 단계였잖아. 그치? 다량의 응집제로 인해서 전하 역전 현상이 일어날 때 침전성 금속 화합물이 체거름 현상을 일으키는 거 있지. 그래서 이 부분은 가교에 대한 가교에 대한 얘기고, 요것은 마지막 체그름 현상에 대한 얘기가 서로 관련이 전혀 없어.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다. 됐지? 아니요, 5번. 양이온계 응집제는 물과 화학 반응을 하지.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 많이 만들어냈어. 다양한 거 만들어내는 건 동그라미. 자, 넘어가자. 자, 다음 23번 문제인데, 기억 반대를 발수 힘이고, 니은 전기적 반발력이야. 반대를 발수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뭐 하는 힘이라 그랬어? 응집시키는 힘. 전기적 반발력은 반발시켜서 분산시키는 힘이었지. 분산력이었어. 자, 우린 적절한 거 찾을 거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자. 자, 기억은 먼저 보지 말고 뒤에 거부터 보자고. 입자가 일정 거리에서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니까 반발력에 대한 얘기지. 기억이 아니라 니은에 대한 얘기네. 이건 니은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에 2번. 입자가 물속에서 균일하게 분산할 수 있게 해주면 흩어지게 해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무엇에 대한 내용? 니은에 대한 내용이지. 기억이 아니네. 다음 3번.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발생한 힘. 이거 잘 읽어야지. 멀어지면 발생한 힘. 이딴 거 있나? 없지. 그렇지? 심지어 니는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발생한 힘이 아니라 멀어지게 하는 힘이지.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3번도 잘못된 거지. 멀어지면 뭔가 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멀어지게 하는 힘. 이해되지? 자, 다음 4번 넘어가서 입자가 띄고 있는 전하의 성질로 인해 작용하는 힘이다. 입자, 콜로이드 입자, 무슨 전하, 음전하. 그래서 멀어지게 되지. 반발력이 일어나네. 그렇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다. 요 전하의 성질이란데 요 전하는 무슨 전하냐면 음전하였지. 음전하끼리 있어서 떨어지게 되고. 다음 5번. 기억니은 모두 입자가 이온과 결합할 때 형성된 힘이다. 결합한 후에 무슨 힘이 형성되진 않았어.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결합할 때 형성된 힘이었는데 요건 이제 언급 자체가 아예 없어. 무시하면 되겠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보기는 응집제의 투입에 따른 물의 탁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이거 많이 틀렸네. 43% 정답률. 자,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프를 보면은 항상 이 그래프에서 본문의 내용을 떠올려야 돼. 보기의 내용은 무조건 보기에 나온 내용은 무조건 본문의 개념과 결합을 하자. 보기가 나왔다. 무조건 본문 개념과 결합을 하자. 자, 됐으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표를 보니까 여기는 탁도고 이쪽 X 부분이 시간이야.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탁도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러고 있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자. 여기 탁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요 A에서 B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전기적 중화작용이 있었고 가교작용이 있었다는 얘기지. 전기적 중화, 가교작용.
그런 거 있었단 얘기야. 그렇지? 그러다가 B에서 C를 보니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탁도가 높아지고 있어? 그렇지. 이쪽 부분은, 이쪽 부분은 응집제가 많이 있었던 거지. 응집제가 많이 있었던 거였지. 반면 이 부분은 무슨 과정이 있었다고? 중화작용이랑 전기적 중화작용, 그다음에 가교 현상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라앉았겠지. 그치? 응집제가 많았고 그러다가 이 다음 단계 넘어가고 다시 천천히 다시 가라앉고 있지. 쭉 가라앉고 있어. 무슨 현상이 있는 거야 이거? 마지막 단계였지. 그렇지. 마지막 단계. 그렇지. 채걸음 현상에 대한 얘기인 거지. 자, 되었으면은 밑으로 내려서 자, 교반을 제외하고 응집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은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A에서 주입된 응집제는 A와 B 사이 결합하고 발생하겠지. 콜로이드 입자 간의 거리를 좁히는 작용을 하겠군. 그렇지? 콜로이드 입자 간의 거리를 좁히는 작용. 그렇지? 전기적 중화 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적절한 표현이고. 다음 2번. A와 B 사이에서 형성된 고분자 화합물은 고분자 화합물, 큰 분자의 화합물이었지. 자, 고분자 화합물은 플록과 플록을 연결하여 침전에 용이한 큰 플록을 만들겠고 이러는데 지금 이거 뭔 얘기야? 플록과 플록 연결해서 큰 플록 만드는 거 가교작용에 대한 얘기잖아. 가교. 그러면 구분자 화합물이 가교 역할을 하는 거 맞았어? 문제는 이거야. 기억이 안 나. 그렇지. 자, 앞에 잠깐 돌아가 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돌아가서 확인하는 거 이거 쪽팔린 거 아니다. 당연히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옆에 정리되어 있었잖아. 가교형 고분자 화합물이 한다라고 써 있었지. 그렇지. 적절한 표현이 되겠네. 그래서 고분자 화합물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적절한 표현이고 2번도 동그라미. 다음 3번 넘어갑시다. A와 B 사이에서 탁도가 급속하게 낮아진 것은 가교작용으로 형성된 플록의 침전 속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알 수 있겠군. 그렇지. 우리 가교작용이 일어나는 거 뭘 위해서 있었어? 그렇지. 침전 속도를 높이기 위한 거겠지. 침전 속도를 높여야 돼. 어떻게 해서? 플록끼리 연결해서 큰 플록을 만들어서 빠르게 떨어지도록 하는 거였지. 적절한 표현이고. 다음 4번. B, C 사이에서 탁도가 다시 높아졌지? 이런 것은 A에서 주입된 응집제가 전기적 중화작용과 가교작용에서 반응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다시. 응집제가 남아있는 것이 원인이다. 그렇지. 응집제가 남아가지고 너무 많이 남아서 그래서 전하 역전 현상이 났지. 전하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재안정화가 일어났었지. 자, 4번도 적절하고 다음 5번. 자, C 이후 탁도가 낮아지는 것은 B에서 형성된 긴 사슬 형태의 화합물이 콜로이드 입자들과 흡착하면서 침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럴듯하지? 그럴듯해서 많이 틀렸겠지? 이런 거 좀 신경 쓰라고. 찾아보라고. 자, 우리가 다 기억이 나는데 요놈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기억이 안 나. 그렇지? 쌤은 사실 알고 있어. 침전시킨 애였잖아. 그치? 침전성을 띠고 있어야 되지. 그치? 침전성을 띈 게 뭐였어? 침전성 금속 화합물이었지. 그치? 그래서 긴 사슬 형태의 화합물이 아니라 침전성 금속 화합물들이 콜로이드 입자를 끌어당겨서 그래서 침전했던 거지. 그럼 긴 사슬 형태의 화합물은 누구였어? 긴 사슬 형태의 화합물은 어, 아까 나왔던 고분자 화합물이었던 거지. 자, 다시 볼까? 여기 있지.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긴 사슬 형태다, 고분자 화합물이다. 둘은 같은 놈이었지.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은 가교작용에 대한 얘기, 가교작용. 자, 정리되었으면은 요것도 답 찾았고, 24번 문제도 답을 5번으로 잡았고,
5번으로 답을 잡았고, 마지막 10번 문제. 요거는 정답률이 꽤 높았나 봐. 봅시다. 보기는 윗글 읽은 학생이 정리한 내용의 일부다. 가라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 올바른 것 찾아보자. 자, 빈칸 문제인데 빈칸은 스스로 한번 채우고 나서 나중에 선택지를 확인해 보도록 해. 자, 보기 읽어볼게. 자, 오염된 물에 존재하는 클로이드 입자는 수산화 이온과의 결합 등의 원인으로 삐리리 된 상태에서 부여한다. 여기서 삐리리 된 상태는 음전하를 띠고 있고, 음전하를 띠면은 안정화가 됐지. 여기 들어갈 말은 음전하를 띈다. 음전하를 띈다. 그래서 안정화가 되어 있다. 자, 그 상태에서 분류한다. 이 와중에 응집제를 투입하면 이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음전화였는데 응집제는 이거 양전화였잖아. 양성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음전화 결합하면 중화가 되겠지. 전기적 중화가 일어나고. 자, 콜로이드 입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불안정화가 되겠지. 그치? 불안정화가 응집되는 것이니까 여기는 불안정화가 있다. 그런데 응집제를 과다하게 주입하면은 전화가 어떻게 된다고? 뒤집힌다고. 너무 많으면 응집제가 양전화했기 때문에 뒤집힌다고. 그래서 전하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와서 이제 답을 찾으면 되겠지. 자, 가에 들어갈 말은 안정화야. 그래서 안정화, 안정화, 안정화고. 다음에 나에 들어갈 말은 중화야. 안 돼. 중화돼. 중화돼. 다음에 다에 들어갈 말은 불안정화야. 불안정화돼. 마지막은 전화 역전이야. 그래서 전화 역전이고 이건 안 되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다. 이 지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